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학가전 온천 갔다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나오? 경로인지?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딱 째려봤어요. 경로는 좀, 뭐, 1,000원인가 1,000원이 깎아준다 그러더래. 그냥, 예? 기분 나쁘죠, 그거. 아니, 많이 차이 나같으면 몰라. 뭐, 그죠? 10만원, 20만원 차이 모르는데, 1,000원인가 뭐, 얼마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째려봤지. 사실은 제가 그때 아침에, 그때는 이거 가발을 안 써봐서 그래요.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저번 때까지는 앞에 공인중개사법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자, 공인중개사법.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 규칙이죠. 정확하게는. 여기까지가 한 30개 정도가 나와요. 적게 나오면 28개고, 그러면 이게 75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5점. 그러면 20개가 나오면 이제 10점이고. 옛날에 여기가 32개까지 80점까지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은 적게 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261페이지 펴보세요. 법 이름이 달라져요. 그 파란 색깔 제2장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부동산 거래 정확한 법을 알아야 되는지 거래 신고 등자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법에서 등이 들어가면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을 빼고 그냥 거래 신고 등법입니다. 등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한 75점, 여기 한 2문제 빼고 여기서 나옵니다. 한 5문제, 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5, 6문제. 그다음 남은 게 이제 실무고, 그럼 요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요. 오케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제 배웠던 국계법, 공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었어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게 이제 국계법,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법을 통합을 한 거야. 그 다음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땅을 살라 그러면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몰라서요. 아직까지 토지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다시 만든 거야. 이 법 뭐냐 하면 옛날에는 자, 금인계약서제도 매매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금인 받아야 돼요. 금인. 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요걸 갖다가 대체하려고 만든 게 요겁니다. 실거래. 이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 그럼 결국은 이제 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 줄여서 그냥 거래 등법은 실거래가 신고. 여기서 한두 문제. 외국인 토지법. 여기서 매년 하나. 이제 허가구역이 이제 옛날에 공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공법에서 한 2문제 나오던 게 이쪽으로 와서 한 2개. 어떨 때는 한 3개 정도 내는데 3개는 많아요. 한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둘, 하나, 둘 돼서 한 5개 정도. 가끔 나오다가 6개 나오는 경우 있는데 5개 정도.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애울 게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 틀어주세요. 제가 이제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쉬운 게 뭐냐면 요 외국인 토지. 요거는 맞춰야 돼. 쉬워요, 사실. 애울 게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 실거래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잘 많아. 이 공법적 사고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요것만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이제 다음 주에 실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5개 내지 6개 다 맞으면 이제 12.5. 그걸 이제 맞추러 갑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보세요. 법이면 이제 그 1편이 챕터 1 네, 총칙. 총칙은 시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거기 적어.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요게 이제 또 들어갔어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투기 방지하려고.
근데 이제 또 주택임대차도 법을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돼.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것도 실거래 신고하라 그럽니다. 실거래 신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인들이 주택임대차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법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고해야 돼. 이거는 이제 나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일단 외우죠. 주택임대차 계약은 가격이 있어요. 가격. 이건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신고니까 신고하라. 이거는 주택임대차는, 자, 주택임대차는 일단 우리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초과. 그러니까 최근에서 이제 합격한 개공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오는 게 이걸 뭐니 물어봐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6천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다. 이때 신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나오지만 요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굉장히 적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신고. 보증금이 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6천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 월세 또는이야. 또는 자, 월차임. 월세는 요거 딱 바로 나누면 돼. 30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애들 이제 원룸 같은 데 가보세요. 서울 근처에 가면요. 3천만 원 초과하면 신고하라 하니까 딱, 30만 원짜리가 많아요. 이거 안 하려고.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31만 원은 신고해야 돼. 이게 30만 원 신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신고하면 세금하고 다 관련됩니다. 이거 신고하면요. 바로 어디로 가? 세무서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는 거는 가능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게 안 해야 돼. 걸리면 이제 100만 원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작년에 나왔지만 보증금이 얼마? 6천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초과니까 딱 6천만 원 신고 안 합니다. 또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할게. 우리 이제 군이야, 군 지역은 좀 낙후된다지, 그죠? 군 지역은 6천만 원 초과되어도 이제 원칙적으로 신고 안 해요. 근데 어느 구역만 신고하느냐면 군은 이제 광역시에 포함된 군, 광역시. 예컨대 이제 어디가 있겠어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 그런 데 신고해요. 그다음 옆에 경기도에 있는 군, 경기도, 연천군, 이런 거. 근데 우리 여기잖아요, 그죠? 경북에 있는 군은 이거 초과해도 신고 안 합니다. 경북 여기 광역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잖아. 아시겠죠? 안동시는 시니까 신고해야 돼. 근데 여기 예천군 신고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고 상식적으로. 군 지역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 지역만 신고하고, 여기가 아닌 우리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는 군 지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맞아요. 자,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 이제 공사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 한두 문제가. 그 외국인 등, 그 다음 외국인 등자 동그라미 치세요. 등 그러니까 또 2명 이상이겠죠. 그 다음 5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요게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 토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야. 그리고 6번에 부동산 정보관리. 여기가 이제 한 문제 정도, 0.5문제 정도. 무조건 정보란 글자가 나오면 국장이 나와야 돼. 국장. 정보는 국장이면 국토부 장관. 자, 그럼 한 장 넘어가 보죠,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그 262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부동산 실거래가가 28회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28회부터. 그러니까 27회에 나온 것은 공법에서 나온 거야, 공부할 때. 기출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6회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다. 그런 공법에서 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출제원이 달라. 공법 출제원은 법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법적 사고야. 근데 이제 이 중개사법 하는 사람들은
교수들이 아닙니다. 약간 머리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법을 안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내는 거하고 중개사법하고 내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27회 2절 거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용어 정의 갑니다. 3절 용어 정의.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 법이 바로 자 추리하겠습니다. 그냥 거래신고법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1. 자, 부동산은 딱 두 개야.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적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중개 대상물은 뭐였죠? 중개사는 토건, 입, 광공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중개 대상물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부동산 등이야. 부동산 등이니까 조심해야 돼.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물 요거는 여기 들어가요.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이잖아. 근데 입광공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입광공 X 적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입광공은 안 합니다. X.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양거래 2번 부동산 등자동은 등. 부동산 등이라 하면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두 개 적어봐. 뭐야? 토지 건물. 토지 건물하고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적으세요. 자,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자, 이것도 조심합니다. 우리, 자, 항상 이제 다른 게, 중개대상물에서 조심해야 돼. 중개대상물에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죠? 예, 중개합니다. 중개해요. 그럼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그건 아니죠? 나 까먹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중개대상물과 실거래 신고대상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토건 입광공이야. 입광공도 들어가. 근데 실거래 신고는 입광공은 안 합니다. 토지, 건물, 그 다음 뭐야? 분양권하고 입주권 매매만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거래 당사자 개념입니다.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당사자야. 그리고 외국인 등도 포함합니다. 자,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사고 팔았다. 외국인 등도 당사자에 들어가. 등자에다 살짝 밑에 나오네요. 등은 살짝 적어봐요. 자, 외국 법인 포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나와요. 외국 법인도 포함됩니다. 자, 4번. 임대차는 쉽죠.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외국인 등도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등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자, 외국인 등을 어디로 오냐면 우리 교재가 조금 안 좋아요. 외국인 등은 이제 이 교재도 이제 왜냐면 법을 제대로 전공 안 한 사람이 써서 그래요. 200 외국인 등 외국인 외국인 등에 314쪽 와보세요. 314. 자, 거기서 이제 외국인 등 정의가 나와요. 자, 외국인 등은 조심해야 돼. 실거래 신고도 외국인 등 들어갑니다. 그 외국인 등 개념 갑니다. 자, 1번에 외국인 등 정의. 자,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개인. 자, 개인이 바로 외국인이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 지금 뭐라 기억합시다. 외국인 등은 사람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단체도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법인의 개념을 좀 기억합니다. 자,
자, 법인은, 자, 우리 국내 법인과 우리 보통 모르는 국내 법인, 외국 법인으로 나눠요. 이거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 어느 법의 기초에서 설립된 게 있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등기하면 국내법인입니다. 자,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등기하면 외국법인이에요. 근데 영업은, 자, 우리 삼성이 미국 가서 영업하잖아요. 또, 외국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국제화 사회니까, 자, 그럼 외국인 등 잘 보세요. 먼저 1번.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거는 시험 안 나오겠죠. 누구나 다 아니까, 외국인. 그 다음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여기 이제 외국 법인이야. 조그러미 외국법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다음 3번. 무조건 이제 2분의 1 이상이란 말이 나오면 외국이야. 2분의 1 이상 봅니다. 3번. 사원 또는 구석. 읽으세요. 2분의 1 이상이야. 초과가 아니고 50%.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줄로 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2분의 1 이상이 포인트야. 5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줄이면 외국 법인이, 자, 또 줄거세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마지막 6번. 외국 정부, 미국, 영국. 다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대표진회가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잘라주고, 정부 간 기구. 우리 북한을 우리 이제 정부 간 기구라 그럽니다. 또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다 외국인 등이라 그래요. 자, 이 외국인 등도,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돌아오면 용어 정의 끝났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부동산은 딱 두 개야. 뭐죠? 토지와 건물. 그 점 정하고, 부동산 등 그러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에 누구도 포함한다?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다음,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도 외국인 등도 포함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살짝 적으세요.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신고요? 실거래가 신고. 실제 거기에 가격을 신고하라는 거야. 실거래가 신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라는, 부동산 거래 질서에 교란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뭐 제1절에 제목을 좀 바꾸세요. 부동산 등자가 빠졌어요. 부동산 등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부동산 등 실거래가 신고야. 부동산 등, 그러니까 뭐죠?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은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게. 자, 보세요. 밑에 부동산 등 거래 신고해야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1.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 부동산이니까 뭐 묻겠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럼 신고 관청인 우리 이제 안동 시장에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가 완료 필증을 주면 요걸 가지고 가서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30일 내에 요 매매 계약을 신고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야. 자, 안동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 하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요 신고 필정에 뭐가 적혀 있어, 여기에? 실거래가가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실거래가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필정에 있는 실거래가하고 등기 신청서에 있는 실거래가가 다르다. 각하됩니다.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제 실제 등기가 된다는 거죠. 신고 필정 요거 중요합니다. 요걸 딱 가져가서 등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과거에는 이제 뭐 했냐면,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도록 했어요. 자, 금인.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 금인. 형식적이야. 금인 받으러 가면 그냥 눈 감고 돈 푹 찍어줘요. 아, 이거 죽은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금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형식 논리적이니까 중간 생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만든 겁니다. 등기소에 등기할 때 이거 가져갑니다. 자, 매매 계약이야. 무슨 계약?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만. 그럼 매매 계약이 아니고 뭐 교환 계약 이런 건 신고 안 해요. 매매 계약.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한 개 나온 게 나중에 주택은 임대차 계약도 신고한다.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주택만. 상가는 신고 안 해요.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만, 매매 계약. 토지와 건축물 매매. 여기에 외국인 등도 포함되는 거야. 외국인이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거래 신고해야 돼.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이제 법 이름을 좀 외우셔야 돼. 8개 법이에요.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이야.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 살짝 적어. 8법. 오케이? 몇 개? 8개 법. 8법 눈에 익히면 돼요. 8법 8개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이요. 자, 부동산 공급계약.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경제학적 알아야 돼. 수요 공급 배우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 그죠? 그러면 요 공급 뭐냐면 수요 공급은 요게 처음으로 하는 수요잖아. 수요 공급이잖아요. 요게 최초 공급이라는 뜻이야. 최초이 처음으로 공급.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하는 게 뭐예요? 최초로 공급하는 게 뭡니까? 건물 뭡니까? 신축한 거죠. 처음 진 거, 땅 처음 잘라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분양계약이에요. 분양계약. 자,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게 이제 최초 분양계약입니다. 또 이때 이제 뭐 나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없다가 건물 지니까 그죠? 뭐가 나오죠? 팔면 부가세 나오잖아요. 이때는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부가세를. 그런 개념을 기억해야 되냐. 부가세 포함해서 실거래가 적습니다. 최초 분양계약. 요거는 최초 분양계약이 그냥 있는 거야. 있는 땅, 있는 건물. 자, 지금 현재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 갑이야. 뭐 건물이나 땅이겠죠. 이걸 이제 팔았어, 을한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저렇게 하죠. 그죠? 요때는 이미 있는 집이니까 부가세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부가세가 됩니까? 오히려 뭡니까? 내가 10년 전에 집을 지었어. 한 5년 있으면 이 집하고 땅은 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왜? 감가상각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야, 이거는. 부가세가 없는 게 우리 깎아줘야 돼.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적습니다. 이걸 확인 설명서에도 적었잖아요. 확인 설명서도 일단 부가세 포함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 아니죠. 부가세 제외죠. 요거. 1번은 부가세 제외한 실거래가고 요거는 부가세 포함한 실거래가예요.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줄거 지위 매매계약 이겁니다. 요거 3번은 좀 두 개 나눠요. 요걸 3번, 4번 이렇게 지위가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요 8개 법, 8개 분양계약을 했어. 최초. 그 분양계약을 하면 이제 해가지고 요 분양권을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분양권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는 분양권 매매.
또는 분양권 전매가 나오겠죠. 분양권 매매나 전매도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양가로 1번이야. 위 2번의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줄여서 8법에 8법의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요게 분양권입니다. 8법에서 나온 분양권 매매나 전매. 다음 양가로 2번은 이제 법 2개 먼저 외웁시다. 요게 8법은 좀 외우기 어렵지만 요 법 2개야. 요 법 2개 중에 한 개는 우리 공법 시험 범위야. 아마 어제나 그저께 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양거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줄입니까? 정비법으로 줄여요? 도정법으로 줄여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 그죠? 이건 공법의 시험 범위잖아. 도정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줄여서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마치면 입주권을 이제 팔 수가 있어요. 및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거는 그냥 빈집법 이렇게 해보세요. 빈집 특례법. 요것도 정비란 말이에요.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 도정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 그러고 빈집 특례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그래. 같은 뜻이에요.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줄거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게 입주권입니다. 자, 그럼 입주권은 법이 2개야. 어디? 도정법에서 인가받은 입주권. 빈집법에서 인가받은 입주권. 요것만 실거래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중개사법에서는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그럼 답이 뭐야? 입주권이었잖아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인가된 거야.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주권은요 딱 특정이 돼 있는 거야. 특정이. 근데 빈집법 같은 거 이런 거잖아. 빈집법은 우리 시골에 설러만 냈잖아요. 그죠? 여기 설러만. 여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정비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뭐 주죠? 우리 딱지 준다 그러잖아. 딱지가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 주겠죠. 그럼 이 사람 뭐 가지고 있어요?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그래. 이 사람 분양받는 건 아니잖아요. 산 건 아니잖아. 원래 자기 집을 갖다가 헐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걸 입주권이라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권은 무슨 법? 도정법과 빈집법에서 인가받은 입주권. 그 2개만 실거래가 신고야. 나머지는 입주권을 함께 되면 불법이야. 불법. 요 2개만 불법이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해볼게. 처음에 지금 있는 땅이나 건물의 매매계약. 그 다음 2번째는 없는 거야. 없는데 최초 8개 법에 의해서 분양한 공급계약. 이걸 분양계약이라. 토지도 분양계약입니다. 건물도 분양계약. 8개 법. 꼭 조금 이따 가겠고. 그 다음 이 8개 법에 의한 분양권의 매매나 전매. 다음에 2법. 무슨 법? 정비법, 도정법과 빈집법에 의한 입주권 매매나 전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왜?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많잖아요. 입주권. 그럼 설명 다 했으면 읽어보죠. 1. 부동산의 매매계약만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계약이야. 매매가 아닌 걸 신고 안 합니다. 1.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만 의미한다. 줄거세요. 입광공은 아닙니다. 입광공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음 양가로 3번 가장 중요한 거 신고 대상 계약 종류는 매매계약이 하나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아닌 거 교환계약, 증여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등등등등은 대상이 아니야.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오른쪽 가죠. 2번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앞에다 8법이야. 8개 법. 8개 법 나옵니다. 가보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러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택지개발법, 주택법 등입니다. 8개. 그 밑에 줄 거보세요.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최초 분양계약을 신고합니다. 최초 분양계약, 토지 분양계약, 건물 분양계약을 최초 신고합니다. 근데 그 이제 최초 분양계약 법이 8개야. 자, 또 쭉 나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까 도정법이죠? 도정법. 다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분양이 나오니까 이럴 필요 없겠죠? 건축물 분양법. 다음, 우리 공법에 나오는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법, 또 빈집법이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요 8개 법입니다. 일단 2개만 먼저 해오고, 도정법하고 빈집법, 그리고 나머지 6개 해서 합해서 8개 법에 의한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를 해요.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자, 8번 갑니다. 그 밑에 3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 매매계약. 요게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기억. 요걸 3번 하죠. 8개 법입니다. 8법. 8개 법에 따른 그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은 분양권, 8개 분양권. 그 다음, 니은, 2개 법에 대한 입주권. 도정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빈집법에 따른 사업 계획 인가받은 입주권을 신고 대상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밑에 양가로 2번. 자, 분양권은 뭐 주택 분양권도 있고, 상가 분양권도 있고, 토지 분양권도 다 신고해야 돼요. 8개 법에 의해서. 그 다음 3번은 입주권은 2개 법, 저거에 뭐죠? 도정법과 빈집법, 그 2개의 입주권이 이미 딱 특정되어 있어요. 건물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거야. 입주권은 입주자로 임의라고 살짝 적어. 이미 선정된 지입니다. 이미 선정된 지이기 때문에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501호, 101동, 501호 딱 확정된 겁니다. 그걸 입주권이야. 장차는 안 돼. 따라서 입주자로, 자, 살짝 적어. 장래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인가처분을 받은 것만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중요히 표시하고, 이 실거래가하고 거래기준 달라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할 때는.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고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증. 이거하고는 입법 취지가 달라요. 이쪽은 실거래 신고하는 거고, 요거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 실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 허가증 받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다 받아야 돼요. 자, 그거 읽어 나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줄거세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실거래 신고해야 돼요. 또는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지증을 받은 경우로 다시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농지증 제도하고 토지거래 허가증 제도하고 실거래 신고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라요. 따로따로 다 받아야 돼. 자, 이제 신고 절차 갑니다. 신고 절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거기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3조.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제1항 거래 당사자 줄 거세요. 자, 거래 당사자니까 매도인, 매수인 2명 다야. 매도인, 매수인은 다음에 은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줄 거세요. 그 실제 거래 가격, 줄이면 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 줄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 줄었죠?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옛날에는 60일이었어요.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야. 잔금 준 날이 아니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자, 줄거 보죠?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여기 신고관청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법은, 자, 맨 위에 국장,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이제 제일 밑에 있네. 이게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자, 여기가 이제 신고관청이에요. 여기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다 신고. 네, 신고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 나와요. 무조건 뭐가 잘못되면 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여기서 결정했다. 그럼 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공법적 사고를 공부할 때는 이 과정을 기억해. 왜? 전국적 균형 유지죠. 항상. 자, 신고관청 여기다 신고합니다. 안동이다 그러면 안동시장한테 신고하면 며칠 내? 30일 내. 30일 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신고야. 매도인, 매수인. 다만 예외가 나와. 다만 국가 등은 단독신고야.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줄거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이 정하는 자, 이걸 줄여서 국가 등이라 그래. 외치공사 이런 거죠. 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1항에 불과하고,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이 나는 안 가겠다라고 거부하면 규칙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제3항 중요합니다. 우리 중개사하고 관련되니까 3항.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른 우리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줄여서 개공이 바로 밑에 줄로 나간다. 거래계약서, 여기서는 매매계약서겠죠.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공이 중개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개공이 의무자야. 당사자는 의무자가 아니에요. 개공만 의무자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둘 다 신고해야죠. 해당 개공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밑에 1. 신고기한은 아까 며칠 내였죠? 30일 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합니다. 이걸 잔금 지급한 날부터 이렇게 잘 내. X야.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돼. 자, 이번에 신고 의무자는 두 개 나눠야 되겠죠. 양거래일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 둘이 직거래하면 공동 신고해야 돼.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당연히 외국인 등 포함됩니다. 거래 당사자 외국인 등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 2번. 다만 국가 등. 자, 국가 등을 줄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이걸 줄이면 국가 등이라 그래. 국가 등이 거래한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예외. 자, 오른쪽 2번이 더 중요해요. 중개 거래는 요때는 살짝 적어. 당사자를,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줄거세요. 네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해. 중개 거래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개공이 매매계약서 썼다. 개공이 의무자지 당사자는 거래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과태료 안 맞는다는 거야. 자, 다시 올라가죠. 맨 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공이 신고부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돼요. 자, 3번에 신고관할은 자,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항상 신고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걸 신고관청이라 그래. 자, 4번이 신고사항. 요걸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신고사항. 신고사항에 공통만 일단 기억합니다. 공통사항. 가장 중요한 실거래가잖아. 동그라미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즉, 매도인, 매수인이죠. 자, 2번 중요,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가장 중요한 실거래니까. 다음 3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다음 2.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죠.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자, 5번 중요.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다음 6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우잖아요. 조건 또는 기한. 그 다음 7번 중에 표시하세요. 7번은 개공이 신고할 때만 적는 사항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만자는 만 개공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를 적어서 신고합니다. 자, 법인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직 읽지 마세요. 아직까지. 자, 다음 페이지 269로 갑니다. 5번 신고 방법 갑니다. 5번 신고 방법. 자, 신고 방법은 직접 자, 우리 안동시청에 신고하는 게 있고 또 컴퓨터로 전자로 신청하는 게 있겠죠. 자, 읽어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크게 첫째 1. 직접 자, 등록관청이 아니라 지워서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하는 방법과 자, 2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의 방문 신고가 많아요. 자, 1번에 이제 방문 신고하러 갑니다. 그럼 동그라미 자,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되겠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줍니다. 다음 2번에 거래 당사자가 이제 기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조금 이따 신고서 볼 거예요. 동그라미 미연 조심하세요. 이제 예비적 단독 신고할 때는 땡땡 줄거세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일방이 동그라미 크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첨부 서면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부동산 거래계약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자, 공동 신고할 때는 자, 계약서 사본 안 가져가요. 단독 신청할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건 암기해 줘야 돼요. 단독 신고하러 갈 때는 매매계약서 사본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271페이지로 오세요. 271로 와서 자,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할 때 자, 개공이 바빠서 못 가겠어. 소공한테 시키면 돼요. 땡땡. 개업공인중개사에 위임을 받은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 있다. 옆에 적죠. 보조원은 절대 대행 못합니다. 보조원은 절대 대행할 수가 없다. 절대 보조원은 대행 안 됩니다. 누구만 대행한다고? 소공만 대행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갑니다. 자, 양가리는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컴퓨터로 신고한다네. 컴퓨터.
컴퓨터 신고한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신고서 작성 제출해서 자 컴퓨터는 대행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전서란바 같이 줄 그세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신고서 제출 대행은 안 됩니다. 자, 방문 신청은 소공이 대행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는 반드시 자기가 뭐 해야 돼? 전자 서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전자 서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 서명해야 되니까 제출 대행은 안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이제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심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 감정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계약 사이트가 있어요. 계약서 자체를 이 컴퓨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하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 여기 이름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자계약이 딱 완료되면 다 된 걸로 본다는 거죠. 계약서 다 쓴 걸로 본다, 신고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왜? 누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세금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줄여서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 시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줄여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또는 전자계약이라 그래. 전자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딱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거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같은 말 의제한다 간주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서가 컴퓨터로 딱 체결된 때는 신고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다 본다 의지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1 신고 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자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어디였죠? 안동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 지체 없이. 왜? 그래야 빨리 등기하러 가죠. 자, 나중에 이제 등기부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면 자 조심해야 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내? 60일 내에 됩니다. 60일 내에. 매매, 이거는 원인이 매매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할 때는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준단 말이에요. 이 신고 필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금인 의제 동그라미 의제 간주. 부동산 등 매수인이 조금 전에 봤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어요. 신고가 끝났다는 증명 필증을 발급받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그라미 친다. 금인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금인계약서 안 가져가도 돼요. 등기할 때 금인받은 걸로 본다. 그 3번에 외국인도 똑같아요.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른쪽 7번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해제 등 줄거세요. 해제 등 신고. 이것도 새로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게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값과 둘이 짜요. 짜가지고 지금 이게 시세가 10억 됩니다. 서울에서 10억 되는데 한 15억에 계약을 해요. 가짜 계약이야 사실은. 매매해가지고 둘이 이제 15억에 실거래가 신고했어요. 근데 10억짜리인데 그럼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 그럼 감정은 들어가니까 뭐야 15억에 거래됐네. 그럼 이제 아파트가 얼마 올랐어요?
50% 올랐더니, 와, 막 그런, 확 보고 있어요. 나중에 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거 해지합니다. 우리 밑에서 배웠죠? 해지하니까 소급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럼 남들은 이게 해제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아파트 값을 장난치는 거. 이게 시세 결혼의 게 대표적인 거 있어요. 이게 시세 결혼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걸리 뭐죠? 사망산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제도 신고하라는 거야. 해제도 신고하면, 이거 신고했다가 해제는, 이거 장난쳤구나, 알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이제 시세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해제 등 신고도 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신고하는 거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30일 냅니다. 자, 1 신고무 1 거래 당사자의 해제 등 신고 땡땡.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계약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실효된 해제하거나 또는 무효를 하거나 또는 취소, 요걸 줄이면 해제 등이라 그래. 해제 등, 해제, 취소, 무효 등이 된 때는 해제 등이 동그라미 칩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입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30일 내에 신고관청에다가 공동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원칙은 공동 신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고, 또 국가 등이라면 단독 신고죠. 당연히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좀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요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고 달라요. 아까 실거래 신고는 개공이 중개서면 당사자는 신고 의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개공이 신고 의무자야. 신고 의무자. 처벌을 얘가 받아요. 얘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는 개공이 얘네들 둘이 해제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공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고 얘네들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2번 개업 공여 등의 해제 신고는 이거는 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고 땡땡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자는 당사자가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 의무자고 개공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무자는 아니야. 할 수도 있다고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지 개공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할 수도 있다. 뭐 안 해도 돼요. 그 점 조심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아까 했던 신고제하고 똑같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해제 등 할 수 있어요. 이제 본다 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이것도 해제 등 신고한 걸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3번에 확인서 발급해 주겠죠. 이거 나간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확인서 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갑니다. 9번 신고 내용의 검정. 검정은 좀 중요 표시하세요. 자, 검정. 자, 양가로 1번 제목이 즐겁고요.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정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그럼 무조건 국장입니다. 전국적 균형 때문에 그래. 국토부 장관이냐, 국토부 장관. 1번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국토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격 및 그 밖에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쳐 정보, 무조건 정보가 나오면 국장입니다. 왜? 컴퓨터니까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 체계를 구축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거래가격 구축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밑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자, 아까 이거 신고하러 갑니다. 누구한테 신고했죠? 자, 안동시. 자,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했어요. 그럼 안동시가 이제 이걸 이제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자, 만약에 조사했는데 신고 내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보완시켜야 되겠죠. 보완. 그게 적정성 검증하는 거야.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시가가 저도 10억씩 하는데 한 1억에 신고했다. 이게 뭐야? 검증해야죠. 그 다음 3번 검증 결과는 또 세무서에다가 통보합니다. 자,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검증한 결과를 해당 부동산 서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또 세무서장은 또 잘못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제 10번 갑니다. 또 신고 내용 조사로 가죠. 누가 하겠어요? 얘네들이 아까 국장, 시도지사, 신고관청 갑니다. 1번 신고관청은 안동시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보완 지시하겠죠.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 보내겠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거래계약서 가져와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 가져와라 등등 자료 제출 요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까지는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냥 지나갑니다. 양가로 4번 오세요.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자, 보고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순서의 국장, 시도지사, 신고관청.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반드시 누구 거쳐야 되겠어요? 시도지사 거쳐서 국장까지 갑니다.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또 국장한테 보고하겠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고. 감정원한테 다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고발 또는 통보. 세금 때문에 그러겠죠. 국장과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가 내용이 이 법이 뭐야? 부동산 거래신고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관청에 통보 등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자계약서를 잘 작성 안 해요. 자, 오른쪽에 3절에 이제 정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외우지 마시고 279로 가세요. 제4절에 제재에 갑니다. 제재도 자 복잡을 일단 1번에 3천만 원 이하 과태 줄만 걸어놓으세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번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못 외워요. 3번만 외우세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건 한 개니까 외웁니다. 자, 그러면 5% 이하 과태료 때리는 거. 자, 1번은 3천만 원 이하, 2번은 500만 원 이하 돈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때립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무서운 거죠. 거짓말로 신고한 거. 거짓말 신고. 신고 의무자나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거짓으로 환자, 거짓 신고한 자, 거짓간 말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이건 좀 외웁시다. 거짓말로 자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거짓말로 자 실거래를 15개 했어요. 15개 했는데 한 15개 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 때린다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때립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취득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가 부과하느냐? 신고관청이야. 다음 페이지 가세요. 4번의 1번만 기억하세요.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안동시장입니다. 안동시장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쭉 어디까지 가느냐? 284로 갑니다. 자, 284. 자, 요게 이제 여기서 한두 번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글자가 좀 작죠, 그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